안녕하세요. UL비뇨의학과 양승우 원장입니다. 저는 UL비뇨의학과에서 요로결석, 전립선 비대증 및 배뇨장애, 그리고 비뇨기계 종양의 진단과 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행위에 의한 감염 질환은 성행위의 은밀성이라든지 질환에 대한 혐오성이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윤리적 또는 종교적 가치관과 배치된다는 막연한 인식으로 인해서 감추어야 할 병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급격한 산업화라든지 정보화로 인해서 사람 대 사람의 접촉 기회도 증가하고 있고요. 물질 풍요로 인해서 쾌락 추구 성향의 팽창 등으로 인해 성병의 종류가 정말 많이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좀 더 포괄적 의미로 성행위에 의한 성매개 감염,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STI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흔하고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성매개 감염은 요도 감염, 즉 임균성 요도염 및 비임균성 요도염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남성분들의 요도 감염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STI 12종 검사를 소변 검체나 요도 분비물 검체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STI 12종 검사는 핵산 증폭 혹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이라고 하죠. PCR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이용하여 미생물의 유전체를 검출해내는데요. 이 검사는 민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초기 잠복기의 요도 감염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나서 한 이틀 정도 후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I 12종 검사는 성매개 감염이 의심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부담하시는 본인 부담금은 약 한 3만 원 정도? STI 12종 검사의 종류로는요. 첫 번째로 임균인 네이세리아 고노리아를 비롯해서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그리고 트리코모나스 베지날리스, 가드넬라 베지날리스,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 그리고 유레아 플라스마 계열인 유레아 플라스마 유레알리티쿰, 유레아 플라스마 파뷴, 그리고 HSV 1형, 2형, 트레포나마 팔리듐, 칸디다 알비칸스로 총 12가지 종류입니다. 임균, 네이세리아 고노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성관계로 감염이 되는 성매개 감염입니다. 얘네들은 비교적 짧은 잠복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즉 감염된 지 한 3에서 5일 정도 후에 요도에서 고름이 나오고 배뇨 시 화끈거리는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성관계로 감염이 되는 대표적인 성매개 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긴 잠복기를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배뇨 시 화끈거리는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무증상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같은 경우, 이러한 기체도 성관계로 감염이 되는 대표적인 성매개 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약하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2종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관계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성매개 감염은 네이세리아 고노리아,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를 주로 치료를 하고 환자분한테 상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유레아 플라스마 유레알리티쿰 같은 경우가 요즘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성매개 감염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공생균이나 상제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서는 감염된 사람과의 성접촉을 통해서 파트너에게 전염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유레아 플라스마 유레알리티쿰이 발견되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관계로만 감염이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원인으로는 타액이라든지 혈액, 공기, 주사 바늘 등을 통해서 옮겨질 수가 있고요.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감염된 사람의 코나 눈 분비물을 만지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감염된 사례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는 기침으로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라코마티스 베지날리스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성관계로 전파되나 화장실이나 공중 목욕탕, 수건을 매개로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코마티스 베지날리스는 여성에서는 질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남성의 경우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라코마티스 베지날리스 같은 경우에서는 남성분들에서 이 STI 12종 검사에서 검출이 됐을 때는 환자의 증상 유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는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환자분들이 배뇨통이라든지 이러한 요도 분비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드넬라 베지날리스 같은 경우는 질내 상지균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여성의 한 40% 정도에서는 상제군으로 발견이 되고요. 면역력이 약해진다든지 피로하고 나서 어떤 몸 상태에 변화가 있었을 때 병원성을 가지게 되고 여성분들에서 질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코플라스마 호미니스 그리고 유레아플라스마 파뷴은 대부분은 공생균, 상제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개 감염, 요도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네이세리아 고노리아, 즉 임균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내성이 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한요로생식기 감염학회와 국가질병관리청에서 함께 한 2029년 정도까지 우리나라 임균 내성의 패턴을 조사하였고, 이러한 패턴 결과를 따라서 2023년에 새롭게 개정된 임균 치료에 대한 진료 지침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개정 전까지는 원래 임균성 요도염에 대한 치료는 세프트리악손 500mg 혹은 조금 이렇게 덩치가 크시거나 몸무게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프트리악손 1g 하고 아지스로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1g을 동시에 투여하라고 권고가 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지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증가하였고, 이렇게 동시 투여가 특별한 치료 효과 증대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진료 지침에서는 세프트리악손 500mg 혹은 1g을 단 한 번 1회 투여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로 인한 요도염 치료에서도 과거에는 아지스로마이신 1g 투약이 첫 번째 권고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지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 2023년 개정판부터는 일주일간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 100mg을 하루 2번 투약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리움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내성 문제로 용량이 조금 증가되어서 아지스로마이신 총 2.5g 요법으로 용량이 좀 증가하였는데요. 아직 국내에서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아지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 문제가 아직 국내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국내에서는 총 1.5g 요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지스로마이신 내성에 대한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를 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검사 체계에 대한 프로토콜이 상용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내에서는 아지스로마이신 내성 검사를 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매개 감염은 그 종류와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치료 방법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개 감염 여부와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질환이지만 드물게는 성적인 접촉 이외에 비위생적인 곳에서의 숙박이라든지 수건을 공유한다던가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의 이용 경로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성매개 감염에 노출되어 있거나 감염된 상태로 파트너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매개 감염의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꼭 비뇨의학과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UL 비뇨의학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